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 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 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셀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결혼하고 5, 6개월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가볍게 꼬집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주먹과 무릎으로 감정을 실어서 때리더라고요. 저는 폭력을 싫어했기 때문에 아내를 피하게 됐고 결국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남처럼 지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아내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고 그런 아내에게 질려서 결국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는데 아내는 한결같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활이 몇 년간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한때 정 때문인지 걱정이 됐던 저는 잠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아픈 아내가 측은해서 차마 발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아내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만 있으려고 했는데 예상과 달리 본가에서의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저와 함께 사는 그녀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기만 한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그녀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해야 하나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실혼 관계인 여성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를 받은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분한테 법적인 아내가 따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혼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연자님이 결혼 생활에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집도 나와버리시고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가진 것은 네. 사실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두 집 살림을 하셨기에 결과적으로 그 여성과의 관계는 중혼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가로 돌아가셨고 본 부인한테는 또 측은지심이 있으시고 네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혼적인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중혼족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이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판례도 법률원이 존속 중에 부부 일방의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은 중혼족 사실혼으로서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인 네. 거죠. 사연자님의 경우 법적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났고 동거하며 아이까지 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사실혼 중에서도 중혼족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의 얘기를 떠올랐는데요. 그렇네요. 최근에 김민희 씨가 등남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가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 어떻게 등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우선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 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도 아이가 자로 등재됩니다. 네. 다만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에는 모친만 등재되고 생부는 미등재된 상태겠죠. 이후 생부가 등재되려면 생부가 인지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제 당연히 등재가 되고 아버지 같은 경우 인지신고를 통해서 어쨌거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 지금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그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했을 때 이거 재산분할 줘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님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데 이는 네.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고 재산분할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혼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연의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법적인 아내가 아파서 다시 본가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고,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현재 그 중혼적 사실혼 관계 배우자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우자가 그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하라 이것 청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산 분할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둘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인데 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설사 이 사이가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둘 사이에 태어난 것이 맞다면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분이 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못 받은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도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네. 따라서 사연자분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자가 양육비를 지출을 하였다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가 사용한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네,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라도 이제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는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분의 법적인 배우자 입장에서 또 살펴보면요. 사연자분의 법적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이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랑 부정행위를 했다가 들어온 경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의 법적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여자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소송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의 배우자 입장에서 살림을 차린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네. 이 사연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인 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만일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 소송이 가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에게도 당연히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네. 보통 위자료 청구는 안날로 3년 이내 제기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날로 6개월, 이튿날로 2년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이제 재산분할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부모는 그 아이의 양육비를 당연히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